특수한 목적이나 용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에 또는 전투에 유용한 어떤 모양새대로, 그죠? 호주머니가 어떻게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군복이 보면 호주머니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밖에. 밖에 매다는 이유가 편리하게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뭘 쓸 수 있게 하려는 어떤 용도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벗어났다는 건, 어떤 그 용도나 목적이 특수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있죠. 이런 어떤 20핵이라든지 또 이런 14핵, 26핵 이런 숫자들은 저들은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 특이한 분야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그냥 보통 보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양새나 어떤 삶의 양식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게 자꾸 어긋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복이 전투에 유리하긴 하지만 평상시에 내도록 그냥 입고 다녀서 좋아 보이는 옷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복을 입고 우리가 신세계를 쇼핑을 한다. 어때요? 모양새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어떤 특수한 용도나 목적.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어떤 기인이라든지 아주 열사라든지 또 하여튼 특이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를 통계처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어떤 수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별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평범의 정도에 따라 기준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인생은 이제 고달픈 인생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원리로 우리가 장명의 그 이론을 점수를 매겨 나간다. 그 다음에 모음의 어떤 그 음량 요소를 우리 모음의 음량 요소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도 김길 또니까 이게 중성 모음 무슨 모음이네? 양성 모음이잖아요. 물론 중성 모음이 이렇게 거듭하게 있으면 중성이 많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많이 편중성이 많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음량을 잘 이렇게 맞춰놓은 모양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름이 장명 이론상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장명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해석의 원리라는 것이 또 뭐냐면 이름을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이제 거꾸로 뭐냐면 만들어 넣는 어떤 방식이 터득이 되면 장명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두자 이름은 어떡할 거냐? 두자 이름은 어떤 걸 빼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빠진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자 원은 뭐라고 했죠?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사람 더하기 땅이었죠, 그죠? 형은 뭐냐면 하늘 더하기 사람. 그 다음에 이는 하늘 더하기 땅, 그죠? 그 다음에 정은 하늘, 사람, 땅 전부 다 합친 거. 다 더한 거죠. 그 숫자를, 그죠? 다 더해가지고 나온 것이. 자, 그럼 요 가운데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 두자명의 경우에, 그죠?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0이 있는 걸 생각하고 원은 어떻게 해요? 원은 그대로 12 더하기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김동이다 이름이. 그러면 12, 그죠? 그 다음에 형은 8 더하기 0을 하니까 8, 그죠? 그 다음에 이는 하늘 더하기
하면 20, 그죠? 그대로 되고. 정은 전부 다 합치면 가운데 0이니까, 그죠? 2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원은 12, 형은 8, 이는 20, 정은 20,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자성시 있죠, 두자성시. 예, 두자, 뭐, 남궁, 뭐, 이렇게. 두자성시 다. 그러면 이 두자를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아까 하늘의 개념 이해하시죠, 그죠? 요 두 개, 둘이 갖는 게 전체 아울러서, 예, 천의 숫자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천은, 하늘은 뭐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그러니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 속성을 봐서 그대로, 예, 이 성씨는 두자 성씨든 외자 성씨, 예, 외자 성씨든, 그 성씨는 자기끼리 무리지어 줘야 되는 거죠. 예, 자기끼리 무리지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게 아니고, 외자 성씨에, 그러면, 이름이 세 개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뭘? 예?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세례비, 그러니까, 음을 취해오는 거니까. 예, 그죠? 우리가 음가를 취해오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장명이론에서 그 글자의 그 수리를 채택하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르긴 다르죠.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숫자를 세야 된다. 요건 이제, 거기 이제 필획이론이에요, 필획이론. 이게 붙어있던 숫자가 이름을 쓰면, 근데, 그때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주로, 요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요 필획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필획을 써준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5,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게 하나의 이름일 때는 요 부분을 가운데 있는 두 자를 어떻게 해요? 예, 그대로,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는 걸로 보고,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걸로 보고, 요걸 천,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지. 이렇게 땅에 닿아 있는 거. 마지막 기운을 갈무리하는 그 자리. 이렇게 해서, 5획, 그 다음에 9획, 3획. 이렇게 해서 이제, 5 더하기 9, 9 더하기 3, 5 더하기 3. 그 다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서로 조합이 돼서 더해져서 나온 것을 보아서, 그 수리표 있죠? 수리표에 있는 게 이제 좋다, 안 좋다. 그런 기준 판단을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외자명, 그 다음에 두자 성씨, 그 다음에 세 글자 이름, 이런 거 다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시죠? 예.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형태가, 세 글자 이름이니까요. 세 글자 이름. 세 글자 이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느냐, 이런 걸 봐서 이제 이름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갖다가 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비보 개념,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 개념이 뭐냐면요. 비보라는 것이 이제 풍수적으로 뭔가 어떤 기운이 너무 한쪽에 몰려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 우리가, 그럼 여러분 명당도 이런 거 대충 뭐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보통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렇게 또 그래서, 그 풍수에 관련된 책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살짝 본 기억 납니까? 이게 보통 이제 명당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저 꽃봉오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그 기운이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오다가 우리 꽃잎이 벌어지는 것처럼 좌우로 이렇게 에워싸 사고 그 다음에 안에서도 뭐냐면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잘 에워싸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꽃 모양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 보면은 그죠? 꽃술이 있죠, 그죠? 거기에 뭐가 맺혀요, 궁극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그 고대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 체계는 아니었지만 자연을 오랫도록 관찰해 보니까 형태는 뭔가 기운을 가르더라는 거예요. 형태는. 그러니까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은 결국은 기운을 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 면에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더 평면으로 칩시다. 평면 치면 이게 뭐가 이쪽에 잘 갇히겠어요? 이쪽에 잘 걸리겠어요? 사물의 어떤 모양이 이 안쪽으로 뭐가 잘 이렇게 뭐가 다 담기겠어요? 아니면 이쪽에 다 담기겠어요? 안쪽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뭐냐면 이쪽과 저쪽의 기운을 가르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풍수에서는 어느 한쪽에 더 뭐냐면 기운을 에워싸 하는 것을 유정이는 이게 있을 유자에 정정자 유정하다 이게 유정하다. 그 다음에 이쪽 면은 뭐예요? 등을 돌린 모양이잖아요, 그죠? 등을 돌린 모양 여기 무정. 유정 무정 이렇게 해서 이제 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팽팽하면 이쪽에 뭐가 담길지 이쪽에 뭐가 담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커브가 조금만 발생해도 결국은 뭐가 흘러가다가 물이 흘러가든 먼지가 흘러가든 어느 쪽에 걸린다. 이쪽에 걸리잖아요. 이쪽에,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냐면 어떻게 생긴 동네에 있어야 공짜가 생긴다. 이 동네에 살아야 돼요. 이 동네에 살아야 돼요. 윗동네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걸면 걸린다. 걸면 걸린다. 뭐든지 걸리는 딱 모양으로. 그래서 요런 모양을 이쪽 지역을 대체로 풍수적으로 길지, 좋은 어떤 기운이 많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을, 근데 갑자기 풍수 시간 너무 넘어가는데, 돌아옵시다. 재밌어요. 갑자기 풍수는 또 흥미를 가지시네. 안동마을이 그런 거. 그렇죠. 안동 하이마을. 가면은, 대체로 요런 구조를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껴안아주고, 왼쪽에서도 껴안아주고, 그죠? 안에서도 또 껴안아주고, 이렇게 껴안아주는 모양의 어떤 중심 부위에는 좋은 기운이 대체로 형성된다. 그렇죠. 여기에 뭐냐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모양이 되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제 좀 이상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선 그어놓은 게 대체 또 물길이에요.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안에서도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이게 산이 아니면 다 뭐냐면 골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산이니까 물길은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요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물이 잘 에워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물의 유리함을 얻었다. 그래서 얻을 득자의 물수자. 이게 장풍득수, 득수라고 하는 것은 이 풍수라는 말은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제가 이게 풍수라는 말은 감출장자죠, 그죠? 감출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여기까지는 그렇죠. 강한 바람이 잘 안 미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점점점 순풍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쪽에서 불어도 마찬가지, 이쪽에 불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좌우 사방 어디에서 센 바람이 불어도 그 장소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치지 않는.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 기풍이라는 기풍. 풍이 뭐하다. 우리 거짓말 좀 뻥뻥 잘 뜨는 사람 뭐예요? 풍이 세다. 풍이 세다. 큰 바람만 막 일으키고 말이에요.
알맹이는 별로 없다 했듯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기운의 흐름. 그죠? 그 풍류라고도 하죠. 풍류. 그 다음에 풍은 또 뭐예요? 우리 옷 디자인에서도 뭐예요? 복고, 풍. 그죠? 어떤 경향, 흐름.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세게 이렇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게 오는 것을 순화시켜서 바람이 이렇게 숨어드는 모양.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도길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포장된 이렇게 쭉 길이, 아스팔트 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 안 된 그 흙면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국도길에서 이렇게 커브를 싹 돈다. 돌면 여기만 이제 우리가 차가 다니는 길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흙길인데, 차들이 확 이렇게 다니면, 이 좌로든 우로든 그죠? 다니면, 요쪽 부분은, 바깥 부분은 완전히 그 흙먼지가 다 흩어져서 뺀뺀하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옛날에 운동장 생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 그럼 어느 장소는 보면 막 그렇게 뺀뺀하다니까요. 완전히. 그 먼지가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요쪽은 뭐냐면 흙먼지가 수북히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확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하면 요 바깥쪽에 있는 이 흙먼지들은 차 밖으로 흩어지겠죠. 그죠? 안쪽은 어떻게 돼요? 안쪽은 흙먼지가 이렇게 한 번씩 차가 지나가는 순간 확 흙먼지가 이러잖아요. 이렇다가 흙먼지가 다니는 길이 뭐냐면 바람이 다니는 길이다. 바람을 눈에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바람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흐름이니까. 근데 그 바람이 다니는 길을 뭘 통해 알 수 있다? 흙먼지 하나가 흘러가는 이 길이 바로 바람의 길인데 그게 뭐냐면 가다가 딱 떨어져 멈춘 자리. 그게 뭐냐면 바람이 숨은 곳. 그죠? 그렇게 뭘 세게 던졌는데 그 세게 던진 어떤 기운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흐름의 어떤 종결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리가 뭐냐면 흙먼지가 떨어진 것과 같이 바람이 숨은 것과 같다. 바람의 길을.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보통 수북하게 막 흙먼지가 쌓이고, 그죠? 네. 그 어느 동네에 살아야 배가 볼록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살아야 된다, 이쪽에. 이런 개념이 뭐냐면 이제 장풍입니다, 장풍. 그 다음에 이제 특수는 뭐냐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요렇게 뭐냐면은, 어떤 기운이라는 것은, 개수적지라 그래요, 개수적지. 갑자기 풍수 시간으로 너무 들어가는데, 일단 개념은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개수. 적지. 고적자. 멈출 지자. 그래서, 개수, 이렇게, 개자가 뭐냐면 경계할 개자거든요, 경계. 어느 것과 경계를 하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 그래서, 물을 만나면 어떤 그 기운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멈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더라도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자꾸 잘 에워싸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소위 득수, 물의 유리함을 얻었다. 물의 유리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풍수는 개념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람의 유리함, 물의 유리함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을 뭐로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친다. 근데 자 여기서 자 요런 모양새가 좋았는데 산의 모양이 보니까 이렇게 참 멋있게 오다가 이게 푹 꺼져버린 거예요. 푹 꺼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뻥 뚫린 거죠. 뻥. 그죠? 뻥 뚫리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바람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치면 달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바람이 달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개념에서 뭔가, 뭐 나무를 심든 아니면 무슨, 조형물을 두든 이렇게 해서 살풍이 바로 치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에다가
바람이 바로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여기도 두고, 이렇게 오면. 자, 이러면 이렇게, 뭘 이렇게 구조물을 세웠다면,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달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일단, 그죠? 우회전해가지고, 직진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를 몰고 달려간다. 자,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구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돌아가야 되나요? 예, 속도가 저절로 줄잖아요. 속도를 줄여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뭐냐면 빨리 갈 수가 없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갑자기 와서 먼 곳에서부터 강하게 만든 이런 바람은 이제 풍수에서는 살풍이라 그래요. 살풍. 예, 살풍. 예, 주기살자에다가 예, 바람풍자. 예. 뼈에 뭐가 든다? 바람이. 무에 뭐가 든다? 예, 바람이 들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소위 어디 우리가 전보로 이렇게 예, 옛날 그 무당들한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예, 무슨 탈이 났다 이러면 뭐예요? 산바람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산소에 뭐가 들었다? 예, 바람이 들었다. 예.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예, 살풍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강한 바람을 이렇게 몸에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센 바람을 이렇게 계속 맞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렇다고 바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바람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오는 기운을 이렇게 보완을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뭐 풍수에서는 이걸 비보라고 하거든요. 비보. 네. 바보가 아니고 비보. 예, 그래서 그 비보 개념에서 이제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비보 개념을 좀 채택해 쓰는데, 이제 우리 길동이란 이름의 기본적인 어떤 그 디자인은 받고, 이건 이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갖다 별로 안 둔 상태죠, 그죠? 이렇게 소위 옷으로 치면은 뭐냐면 이미 기성복이든 기성복, 그죠? 근데 사람한테 우리가 맞춰서 옷을 입으면 맞춤복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태어난 어떤 계절이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름에는 기운적으로 오행적으로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적으로 나눴을 때, 자, 여름이라는 것은 불의 기운이 강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강하면 뭐가 대체로 약해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 기운이 강하면 불은 뭐냐면 이렇게 다음 어떤 계절을 당연히 낳아주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 금이나 수와 어떤 관계? 상극 관계를 일으키니까. 그죠? 금은 뭐냐면 가을에 뭐냐면 이렇게 애워싸고 결실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이걸 자꾸 터뜨려 버리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기운을 갖다가 한쪽에 모이게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자꾸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에서도 물이 그렇지만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늘 엉겨분틀이라는 성질을 가진 건데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끓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기운이 금이나 수의 기운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계절적인 어떤 특성이 생긴다. 기운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운을 좀 보완적으로 해줄 수 없겠냐. 아까 풍수 기억나시죠?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아까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뭐라고요? 우리 자청룡, 청룡 들어보셨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백호. 그 자청룡, 우백호, 그죠? 이것만 해도 일단 모양새가 좋은데 청룡이 만약에 한쪽이 이질해졌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막 자꾸 들어온다. 그러니까 바늘 구멍으로 뭐 바람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이 뭐 어떻겠다? 일이 잘 돼 가다가 막 안 되는 걸 김이 샜다. 김 세면 안 되는 게다, 이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돼요. 그럼 그 부분 어떻게, 김 새는 냄비 뚜껑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열어둬야 돼요. 막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비보 개념이라는 거죠, 비보. 예.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래된 그 사찰들 보면,
그 비보 사찰들이 많아요. 비보 사찰. 예. 그리고 뭐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물도 이렇게 한번 물이 크게 들면 풍수해가 많이 나니까 물의 수해가 많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겉을 평평하고 너르게 토목을 해서 물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직류 말고 공류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보편적으로 이름에 꼭 쓰는 이론은 아니지만 동양학 전체에서 뭐냐면 이 직을 끓인다는 거, 직. 이게 직은 뭐냐면 어떤 기운을 뭐냐면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오히려 무엇은 좋아하고 곡자가 안 이쁘노. 구불곡자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직을 하지 않고 곡을 안 내고 곡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사실 뭐 80년대 중반에 한 실험이 있는데 여기 경사면을 두고 모래를 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본 거예요. 물 떨어뜨리니까 물이 쭉 이렇게 가져야 될, 이렇게 앞면에 봤을 때는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지간히 그 경사를 주더라도 물이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도마 가지고 실험해 보세요. 도마 위에 다 이렇게 물을 딱 틀면,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꽁뚱 이러면서 간다니까. 기억나시죠? 물방울에 하나가 차에도 보면 차 빗방울 떨어지면 그죠? 차 유리에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 이래도 막 이렇게 하고 간다. 흔들면서 그걸 갖다 수만 번을 해본 거예요. 수만 번을 해도 단 한 번도 뭐냐면 직류가 없다. 직류. 똑바로 흘러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직류. 좀 공류. 생명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직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직을. 그러니까 똑바르게 생긴 것은 뭐 어떤 기운이 또 살기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살기. 그래서 칼, 총, 매, 그죠? 사랑의 매도 이렇게 똑바로 생겼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은 보통 살성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곡은 뭐냐면 주로 생명력을 그 상징하고 부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뱀이 어떻게 해요? 죽은 뱀은 어떻게 해요? 쭉 늘어져 있잖아요. 살아있는 뱀은 어떻게 해요? 차렷! 이러면 딱 이래야 돼. 앞으로 갓! 이러면 어떻게 해요? 쭉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바로 좀 가라 이러면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 앞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곡.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그 풍수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일부러 이렇게 건축술이 없어서요. 이렇게 똑바로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약간씩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춧돌 뭐 이런 걸 이렇게 주춧돌 아니고 이제 어떤 건물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돌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이게 대돌들을 똑바로 안 했다 했거든요.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해놨다 했거든요. 이게. 엉성하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기운이 똑바로 진입함으로써 그 사물에 이렇게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방식이죠. 의도적인 방식이게. 근데 옛날 선조들은 이게 줄 탱기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놓는 걸 잘 몰랐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이 공류가 주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족한 기운을 편중성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직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방울 하나도 어떻게 해요? 불을 막 갖다 떼면 어떻게 돼요? 구멍만 뚫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김이 새요? 아니면 팍 이렇게 김이 새요? 이렇게 바로 압력이 많으면 바로 이렇게 김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의 편중성을 꺼린다. 그러면 길동이 아저씨가 자, 여름에 태어났다면 어떤 기운이 부족하기 쉽다? 금하고 수의 기운이 부족하기 쉬우니 어떻게 해요? 이름에 금하고 수를
상징 형태로 두면 좋겠는데 성은 뭐예요? 성은 김이요, 그죠? 이름은 KD다, 그죠? 약절 한번 보죠. 성은 옛날에 그 노래 듣었는데, 그죠?